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화 대표 변호사이신 김순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뭔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야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말이 돼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모 연예인이 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한번 받았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경우냐? 우리가 예전에는 음주 수치가 0.05 네. 이상 처벌됐거든요. 네. 그러면 술을 마셨는데 0.05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강화가 돼서 지금은 0.03입니다. 네. 그러니까 0.03 수치가 0.03 밑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면 나는 이거 신뢰 못하겠다. 그 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네. 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사실은 혈액으로 하면 더 많이 나와요, 수치가.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겠네요. 혈액을 뽑으러 채취하는 사이에 좀 뭔가 희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간이 좀 그거는 걸려.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그렇구나. 혈액으로 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 네. 혈액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음주 측정에 응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사람이 음주 수치가 처벌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네.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경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해야 될 상황이 되면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가 막 다투다가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몰래 멀리서 떨어져서 보겠죠. 저 사람이 운전하나 안 하나. 네. 근데 차를 놔두고 가버렸을 때 만약에 교차로에서 놔두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뒷차가 빵빵거리고 네. 교통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운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운전을 하죠.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는 신고를. 경우죠. 예. 근데 어떻게 하길래 여기서 또 그 사이에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 안 돼 봐서는 모르겠지만 네. 택시 기사들하고 요금 시비가 나서 살인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폭행을 해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신문에 우리가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네. 뭐 또 그 요금 시비를 내용을 보면 뭐 100원, 200원이거든요. 네. 또 많아봤자 1,000원이고 그게 굳이 뭐 꼭 다툴 일인가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말도 안 듭니다.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또 대리운전 기사하고 네. 실제 뭐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서로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경유하는 거 과정, 네. 뭐 누구를 먼저 내려다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요금 책정과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데 술집에 가서 또는 뭐 여성들한테는 돈 잘 쓰면서 남성분들이 네. 꼭 이런 1,000원 뭐 5,000원 이런 적은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굳이 진짜 다툴 일이 못났다.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닌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네. 이제 술을 마셨거든요.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친구들 2명하고 같이 탔어요. 그러니까 네. 총 3명이 탔죠. 한 친구는 또 내려다 주고 내려주고 이제 또 출발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랑 경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니까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가. 그러면 네.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겠죠. 그러니까 차 소유자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당신 내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그 대리운전 기사한테 이 사람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당신 차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네. 당신 대리운전 여기서 그만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 차를 옮겨다 주고 당신은 그냥 가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네. 내가 그까지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차를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는데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네.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059가 나왔어요. 네. 수치가. 처벌되는 수치잖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돼서 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 음주운전이 맞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대리기사에게 내릴 것을 요구한 거는 맞지만 네. 차를 멈춘 곳이 교차로 직전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다른 사람한테 진로를 방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진로를 그렇죠? 방해하고 네.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 뒤에서 빵빵거리고 지금 교통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안전운전지대까지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과 안전을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형법에 보시면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안 되냐 네. 그거 가지고 한번 방송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정당방위도 있고 네. 긴급피난 이러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또 네. 정당행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긴급 피난 사유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것은 긴급 피난 행위로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네. 교차로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정차하고 갔다고 해서 아예 차를 몰고 자기 집까지 와버린 게 아니라 네. 안전한 곳으로 옮겼는 거거든요. 갓길로. 그렇죠. 옮긴 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량의 이동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고 위험의 발생도 적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 법도 조금 바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판결은 운전자가 응급 상황에서 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인 긴급 피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근데 본 또 거예요. 이 경우도 갓길로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갓길로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네. 별개의 문제고 어차피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긴급 피난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갓길로 가면서 사고가 났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을 질 거냐 안 질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정당방위에 대해서 그죠? 네. 도둑내사 사건 또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형법 60년 역사상 정당방위가 정당방위 거의 인정된 없는 건서 거죠. 거의 없고 네. 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돼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죠. 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피난을 인정해준 그러한 사안이 됩니다. 근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 인정되더라.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해도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좀 네. 전에 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주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긴급 피난에 대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법적인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네. 법원에 가서 재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 1심에서 또 유죄가 인정이 돼서 또 항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비용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운전 중에 다툴 이유가 뭐지 있습니까? 맞아요. 운전 중에 다투게 되면 네. 만약에 대리운전 기사가 화가 나서 뭐 과속을 한다든가 또는 핸들을 꺾어버린다든가 그러면 같이 다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불만 사항이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정당하게 어필을 하고 네.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꼭 운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양반이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 음주운전에도 긴급 피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법무법인 세화 대표 변호사이신 김순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